폭설로 일본 전역을 마비시켰고 이런 일이 올 때마다 혐한 세력들은 한국 탓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곤 했죠. 시아는 이런 집안의 여고생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걱정시키며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전역을 덮친 폭설로 도시는 마비된 상태였죠. 하얀 눈으로 뒤덮인 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때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어폰을 꺼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들은 그들의 노래에 매료되어 아미가 된 이후로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죠.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 독학을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방 안에 숨겨둔 음악 파일들과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들은 제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가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눈보라는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죠. 이대로 갇혀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속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영상을 보며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한국어 단어장이 있었습니다. 팬미팅 자막을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어느새 한국어는 제 일상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죠. 폭설로 인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얼어붙은 도시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학여행 공지를 본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신나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방 안에 작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남은 날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그토록 동경하던 서울거리를 직접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바로 가족들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될 터였고 그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담담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폭설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꿈꾸던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늘 그렇듯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면서 뉴스를 주의 깊게 보고 계셨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제부터 계속 복잡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자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도 신문에서 눈을 떼고 텔레비전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때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위험하다고 우리나라를 너무 미워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질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보셨죠. 아버지는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셨다고요.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매료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시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어요. 방탄소년단의 새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거죠. 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흘깃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요.
젊은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수학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눈은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랍 속 한국어 단어장을 꺼내들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이번에는 꼭 도전하겠다고요. 아버지와 할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학여행 안내문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몰래 모아둔 한국 관련 기사들이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 진심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나리타 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얀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바깥과 달리 공항 안은 따뜻했어요. 저는 여권을 꼭 쥐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걱정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과 제가 준비한 안전 관련 자료들을 보시고는 마침내 허락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한숨만 깊이 쉬셨지만 떠나기 전 몰래 비상금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가방 안의 준비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행자 보험증서, 비상연락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한국어 응급 상황 대처 문장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제 어깨에 손길이 닿았어요. 돌아보니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봄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했죠. 서울의 아름다운 박물관들과 현대적인 미술관,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죠. 혹시 그곳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들었죠. 출발 전날 밤늦게까지 정리해둔 한국어 회화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만난 승무원은 친절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보았더니 기특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죠. 작은 용기를 내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서양식과 한식 중 선택하라고 물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한식을 선택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옆자리 외국인 승객은 파스타를 선택했지만 제 비빔밥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고추장을 조금씩 넣어가며 비벼 먹는 비빔밥의 맛은 상상 이상이었죠.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나물,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승무원은 제가 한식에 익숙한지 물어보았어요.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답했죠. 승무원은 이런 한식 기내식이 외국 항공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하얀 눈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를 거예요. 제 마음도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겠죠? 이제 정말 출발하는 걸까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젯밤 가족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죠.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 할머니의 한숨 속에 숨겨진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까지. 기내 안내방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번갈아 흘러나왔어요.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죠. 제 심장은 마치 비행기 엔진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눈 내리는 나리타 공항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한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곳으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행복한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났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친절한 안내원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첫 일정은 경복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경복궁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죠. 궁궐 앞 거리에는 한복 대여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한복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지난 여름 교토에서 기모노를 입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해진 디자인의 가격도 비쌌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중에서 제가 직접 고를 수 있었고 가격도 놀랍도록 합리적이었어요. 한복을 입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기모노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었죠. 치마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저고리의 매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연보라색 치마와 하늘색 저고리가 어우러져 마치 구름을 걷는 것 같았죠.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한복은 세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전통을 체험할 수 있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돌담과 기와지붕, 화려한 단청이 어우러진 풍경은 제가 본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그대로였죠. 하지만 실제로 보니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청소년 문화해설사 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희 또래였지만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역사를 바라보는 진지한 태도였어요. 지훈 씨는 1895년 명성황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였죠. 지훈 씨의 설명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배운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경회로 연못 앞에 섰을 때였어요. 지훈 씨는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울이라는 걸요. 궁궐 한켠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선생님은 그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셨어요.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석양이 궁궐 처마 끝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죠. 고궁의 위엄 있는 모습이 석양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화해설을 마치며 지훈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지를요. 지훈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답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진실된 역사를 배우며 편견 없이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옥스테이에서 맞이한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처마 끝에서 작은 고드름이 반짝였어요. 오늘은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을 둘러보는 날이었죠. 아침 식사 후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주신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니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도쿄의 패스와는 또 다른 편리함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놀란 것이 있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도쿄에서는 일부 역에만 있었는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유카리와 마코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에서는 실시간 버스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신기했죠.
길을 건널 때는 신호등과 연동된 LED 바닥 신호등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간식을 사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무인 계산대는 일본의 것보다 더 직관적이었죠. 현지 가이드 선생님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며 자부심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보니 이해가 됐어요. 오후가 되자 선생님들이 우리를 한강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금 걸으니 넓은 강이 펼쳐졌어요. 한강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조깅하는 시민들까지.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치킨과 피자를 주문하셨어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니 한강공원 정확한 위치까지 음식이 배달되어 왔죠. 이런 편리한 배달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한강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다리에 켜진 조명이 강물에 비치며 춤추는 것 같았죠.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보였습니다. 어제 놀이공원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토 선생님이 우리에게 깜짝 선물로 컵라면을 사다 주셨습니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왜 특별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먹는 뜨거운 라면의 맛이란 도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해가 완전히 저문 후에는 반포대교의 물방울 쇼를 보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듯한 물줄기와 무지개빛 조명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우리의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친구들과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코는 한국 아이돌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유카리는 한국 화장품 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죠. 각자의 꿈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 대신 강변을 따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또 다른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렇게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서울의 매력이었습니다. 도쿄와는 또 다른 하지만 분명 특별한 도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짐을 정리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뉴스에는 여전히 폭설 소식이 가득했어요. 도쿄는 눈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 롯데월드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강에서의 저녁 노을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에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곧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순간들을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전해드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적었죠. 특히 경복궁에서 만난 문화해설사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썼습니다. 유카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라 일찍 자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번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지훈 씨가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거울이라고 했던 말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조용히 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할머니와 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목표를 적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불안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정한 이해는 서로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편견은 경험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것도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제 나는 알고 있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며칠 전 한국에서 보았던 따뜻한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을요. 경복궁의 웅장한 아름다움, 롯데월드의 즐거움, 한강의 낭만적인 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경복궁 근처 전통차 가게에서 산 차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옥스테이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할머니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온돌의 따스함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 기억과 닮았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퇴근 후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지키는 서울의 모습에 아버지도 감탄하셨죠.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사온 과자들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과자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맛있다며 살짝 미소 지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할머니가 채널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작은 변화였지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 한국어 공부 노트를 펼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몰래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 한켠에는 방탄소년단 포스터도 당당히 붙였죠.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